그래서 불면과 싸움으로써 불면증을 만들 수 있고요. 불안과 싸움으로써 공황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슬픔과 싸움으로써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힘들거나 너무 불안하거나 무언가가 두렵거나 막 사무치게 서럽거나 서글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저항하고 있지? 안녕하세요, 임메딕입니다. 오늘은 저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은 명상에서는 어떤 마음 챙김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 챙김의 수용이나 허용과 좀 반대됩니다. 그러니까 저항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것이어야 한다고 믿을 때 발생하는 투쟁을 의미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가 올 때 비가 내리지 마라, 뭔가 햇빛이 너무 또 쨍쨍할 때는 덥지 마라, 그런 그냥 매 순간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어떤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명상에서는 이 고통, 우리의 삶에서 어떤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아픔 곱하기 저항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떠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의 어떤 아픔은 좀 불가피한데, 우리가 그 아픔에 저항하려고 할 때, 그때 보통 괴로움과 어떤 고통, 보통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불면과 싸움으로써 불면증을 만들 수 있고요. 불안과 싸움으로써 공황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슬픔과 싸움으로써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항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저항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 기능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일상 경험의 어떤 강렬함이나 힘겨운 기억들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아마 압도당하고 말 거예요. 혹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막 너무 나쁜 걸로 바라보기보다는 존중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부당한 상황에서 저항하는 것은 그건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즉, 저항이라는 말은 어떤 사회적인 부당함에 대항하는 투쟁, 이럴 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하는 실제에 저항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부당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는 부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의 아픔에 개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당함 자체를 계속 부정할수록 실제로는 그 고통을 악화시키고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먼저 바꿔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어쨌든 그 고통에 나를 개방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막 저항하고 있어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첫 번째로는 나의 생각과 주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를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어떤 과거에 이미 지난 일들을 끊임없이 반추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들을 과하게 걱정하고 있다거나, 나의 주의가 지금 이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닌다면 그것이 저항하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몸이 계속해서 긴장하거나 과로나 과식 같은 것들 또한 감각적으로 느끼는 저항일 수도 있어요. 혹은 막 불필요한 화를 내는 것, 이런 부정적인 정서 경험도 저항의 한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사실 저항에 기인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통 자체는 사실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데 진짜 아픔인 어떤 괴로움은 이 고통에 저항하는 그런 분노, 고통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 대부분의 저항들은 좀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막 일어납니다. 현재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붙잡고 있는 무수히 많은 소용없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 방어기제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무의식적인 저항을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부정하거나 혹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나의 마음을 계속 투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무의식적인 저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곳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치유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첫 번째로는 그것들을 한번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이 마음 챙김이나 셀프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힘든 경험에 덜 저항하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고통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감각적으로 어떻게 좀 알 수 있냐면요. 한 손을 주먹을 쥐고 반대 손으로 그 주먹을 막 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한 주먹은 계속 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억지로 막 주먹을 펴보려고 해볼 겁니다. 그때 몸과 마음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자, 이제는 그 주먹을 쥐게 한 손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요. 다른 한 손으로 그 주먹을 한번 가볍게 감싸 안아 보세요.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막 억지로 열려고 애쓸 때보다 내 주먹이 무언가에 이렇게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약간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좀 열리는 감각이 느껴지진 않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신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이러한 저항들을 내려놓고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 또한 아직도 너무 어렵고 항상 수련하고 있는 어떤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유연한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힘들거나 너무 불안하거나 무언가가 두렵거나 막 사무치게 서럽거나 서글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저항하고 있지?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애써 보지 않으려고 막 그것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려고 애쓰지 않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고요. 그 애씀의 자리에 내려놓음을 한번 채워 넣어 보세요. 그 방법이 조금 어렵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명상을 통해서 저항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또 유연해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항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거나 내가 주로 삶에서 어떠한 것들을 저항하며 살아가는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메딕이었습니다.